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AI가 그린 그림이 수억 원에 팔리고 로봇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고요? 네, 우리는 지금 예술의 역사가 통째로 바뀌는 정말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AI가 예술의 오랜 전통을 파괴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파트너인지 그 동전의 양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인공지능은 과연 예술을 파괴할까요? 아니면 한 단계 더 발전시킬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술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죠.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 게 바로 작년에 프랑스에서 열린 아주 권위 있는 사진 축제에서 실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AI가 만든 이미지가 전통적인 사진 작품들하고 나란히 전시된 거예요. 이걸 본 관객들이나 예술계에서는 아니 그럼 대체 진짜 창작자는 누구야? 하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바로 이게 AI가 예술의 경계를 얼마나 빠르게 허물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AI가 예술의 멋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AI 덕분에 작업 속도는 막 빨라지고 그림 한 번 안 그려본 사람도 누구나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도 하는데요. 사라질 뻔한 문화유산을 되살려내기도 하고 인간과 기계가 함께 작업하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계적인 안무가 웨인 맥크리거가 진짜 핵심을 꿰뚫는 말을 했습니다. AI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도구로만 보지 말고 창의적인 영감을 주고받는 일종의 대화 상대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을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무용수가 춤을 추면 아이소마라는 AI가 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다음 동작을 제안합니다. 인간의 즉흥적인 감각과 AI의 방대한 데이터가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춤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완벽한 협업의 순간인 거죠. 전통 예술 분야로 가면 와, 이건 정말 더 흥미로워져요. 서예가 이정화 선생님은 AI에게 자신의 글씨체와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의 글씨체를 동시에 학습시켰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두 거장의 스타일이 아주 조화롭게 녹아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예 작품이 탄생한 겁니다. 전통을 지키면서 동시에 혁신을 이뤄낸 거죠. 그리고 AI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입니다. 수백 년 세월의 빛이 바랜 벽화의 원래 색깔이나 깨진 조각의 사라진 질감을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해서 디지털로 되살려내는 거예요. 기술이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처럼 인류의 사라져가는 기억을 되찾아주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동전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보세요. 인간의 창작은 경험과 감정, 그리고 어떤 의도에서 나오지만 AI의 생성은 철저하게 데이터와 패턴, 그리고 모방에 기반합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가 지금 예술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AI가 예술의 영혼을 위협할 수 있다는 좀 더 어두운 측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진정성의 위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AI는 예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그 감정을 희석시킬 수 있어요. 또 이건 대체 누구 작품이야? 하는 저작권 문제도 아주 심각하고요. 평생 기술을 연마한 장인들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엔 모든 예술이 비스트부스트해지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AI는 반고흐의 거친 붓터치를 정말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고흐가 왜 그런 붓터치를 했는지, 그 안에 담긴 지독한 고통과 폭발적인 환희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리는지는 알지만 왜 그리는지는 모르는 예술. 이건 결국 영혼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날카로운 비판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예술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허락도 없이 학습한 AI가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 저작권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AI? AI를 사용한 사람? 아니면 원작을 그린 그 수많은 예술가들? 아직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교묘하고 근본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독창성의 함정이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들어보시면 아 하실 거예요.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먹고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무난하고 안전하고 대중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결국 이상하고 낯설고 파격적인 시도보다는 모두가 좋아할 만한 예측 가능한 예술만 넘쳐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 이미지들을 좀 보세요.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전부 바다 위 일몰을 보는 고양이라는 비슷한 명령어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하나하나는 다 예쁘고 그럴싸하죠. 그런데 어때요? 구도나 색감, 분위기가 소름 돋게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평균으로의 회귀가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멋진 결과물이 쏟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창의성이 획일화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혁신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파괴라고 하니 정말 복잡하죠. 이제 이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AI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술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의 끝에는 바로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선택은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남의 작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걸 막을 윤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고요. 예술가들이 AI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걸 멋진 도구로 지배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과 해석에 더 집중하면서 예술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거겠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걱정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카메라가 처음 발명됐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화가들은 이제 우리 다 굶어 죽었다, 우리 자리를 다 빼앗길 거다 하면서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사진은 그 자체로 새로운 예술이 됐고 그림은 또 그림대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더 깊어졌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예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결국 AI도 똑같습니다. 이건 우리를 대체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손에 들린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도구를 손에 쥔 우리의 손으로 과연 어떤 예술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까요?